뜨거운 여름, 차가운 밥상. 찜통더위가 방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온도계는 35도를 넘어섰다. 미경은 젓가락으로 차가운 밥을 집어 올렸다. 김치 몇 조각과 함께 입에 넣으니 목이 메었다. 선풍기라도 틀까. 남편 도윤이 중얼거렸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경도 마찬가지였다. 전기세 고지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난달보다 10,000원이라도 더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교직에 있을 때는 이런 걱정 안 했는데. 미경의 속마음이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도윤의 시무룩한 표정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이 꼴이 됐을까? 미경은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교사로 30년을 일했지만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다. 물가는 올랐지만 연금은 제자리였다. 그때 도윤이 작은 종이를 꺼냈다. 볼펜을 들고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미경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남편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더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다. 은행 로비가 조용했다. 도윤의 퇴직식 날이었다. 30년간 앉아있던 자리가 텅 비어 보였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지만 어색했다.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자. 도윤이 미경을 안으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설렘이 섞여 있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계획 없는 자유가 때로는 더 무서웠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달라졌다.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다. 특히 시골 생활 영상에 빠져들었다. 눈빛이 이전과 다르게 빛났다. 여보, 이것 좀 봐. 도윤이 화면을 가리켰다. 시골 펜션 성공기였다. 젊은 부부가 서울을 떠나 펜션을 운영하는 이야기였다. 한 달에 1,000,000원씩 번다는데.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었다. 하지만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행복한 모습이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못하게 해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경은 당황했다. 도윤이 딸에게 먼저 얘기했던 것이다. 우리 집 팔아서 뭘 한다고요? 그게 다 내 집값이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중간에 끼인 기분이었다. 도윤의 행동이 수상했다. 외출 횟수가 늘었다. 집 근처를 의미 없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미경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동네 한 바퀴.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하지만 표정은 어색했다. 미경의 의심은 커져갔다. 어느 날 우연히 도윤의 가방에서 서류를 발견했다. 토지 계약서였다. 미경의 손이 떨렸다. 대출 신청서까지 있었다. 이게 뭐야? 미경이 서류를 들고 물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말도 없이 이런 걸? 말했으면 당신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거잖아. 도윤의 대답이 뜨거웠다.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 믿고 따라와 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한 게 충격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침실의 공기가 무거웠다. 공사가 시작됐다. 도윤은 매일 현장에 나갔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미경은 그런 남편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오늘은 기초공사 끝났어. 도윤이 흙먼지를 털며 들어왔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비가 와서 공사가 지연됐다. 자재비도 예상보다 올랐다. 예산은 계속 초과되고 있었다. 카페 공간을 넣는 게 어때? 미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손님들이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뜻이었다. 아이들은 수영장을 좋아한다니까. 도윤은 고집을 부렸다. 미경의 말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옆집 카페 사장 김선자가 나타났다. 공사 잘 되고 있네요. 선자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빛이 묘했다. 저는 작은 카페로도 충분히 벌어요.
큰 거 한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자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미경은 불쾌했지만 참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드디어 완공됐다. 객실 10개에 수영장까지 갖춘 펜션이었다. 원목 마루가 고급스러워 보였다. 도윤은 자랑스러워했다. 하룻밤 50만 원, 이 정도면 당연히 손님 몰린다. 도윤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미경도 기대를 해봤다. 이렇게 예쁘게 지었으니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첫 손님이 왔다. 젊은 부부였다. 아이들과 함께 왔다. 도윤과 미경은 정성껏 맞이했다. 하지만 손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사진이랑 다르네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손님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미경은 당황했다. 열심히 청소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손님은 하룻밤 자고 말없이 떠났다. 리뷰도 남기지 않았다. 미경은 그 순간 직감했다. 이건 무너지는 시작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왔다. 도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지만 미경은 달랐다. 예약이 들어오지 않았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아무리 예쁘게 찍어도 소용없었다. 가격을 40만 원으로 내렸지만 변화는 없었다. 수영장이 문제였다. 유지비만 한 달에 70만 원이 넘었다. 물을 갈아줘야 하고 청소도 해야 했다. 화학약품 값도 만만치 않았다. 도윤은 여전히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새벽에 펜션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미경은 목격했다. 한숨 쉬는 뒷모습이 처량했다. 미경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울었다. 대출 이자의 관리비까지 더하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게 다 내 집값이야.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딸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다.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엄마도 말렸어야죠. 왜 아빠 하는 대로 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도윤이 막리를 나가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품을 받아오는 것이었다. 은행원이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괜찮아. 몸만 건강하면 돼. 도윤은 여전히 긍정적이려 했다. 하지만 얼굴은 초췌해졌다. 미경도 반찬을 담갔다. 김치와 된장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았다. 교사였던 자신이 장사를 하게 될 줄 몰랐다. 김선자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다. 은퇴하면 그냥 쉬는 게 최고지. 괜히 사업한다고 고생만 하시네. 선자의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비웃음으로 들렸다. 미경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다. 우린 그래도 둘이 함께 버티고 있어.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것만이 위로였다. 펜션은 팔리지 않았다. 위치가 외져서 찾는 사람이 없었다. 유지비만 계속 나가고 있었다.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저녁이었다. 미경은 라면 2개를 끓였다. 컵라면 대신 제대로 된 라면이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다. 맛있네. 도윤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말했다.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었다. 그땐 내가 뭘 그렇게 믿었을까? 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미경은 말없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었다. 막리를 다니며 생긴 굳은 살이 만져졌다. 창밖으로 펜션에 불 꺼진 건물이 보였다. 꿈이었던 공간은 이제 짐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다. 내일은 뭐 해 먹을까? 미경이 물었다. 도윤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뭐든 좋아. 우리가 함께 먹으면.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다. 펜션의 꿈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